굿모닝 뉴스 이명입니다. 주말 1부 이 시간에는 라디오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이번 주도 남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죠. 장마권에 들어서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는 7월 떠나갈 수 있는 여행지는 어디 있을지 이분이 소개해드립니다. 매일경제 시티라이프의 박찬은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곳으로 어디로 라디오 여행을 떠나볼까 궁금해집니다. 네, 비가 또 굉장히 많이 와서 어디 여행을 준비를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오늘은 뭐 이제 휴가철인데 네, 취소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막 들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이 막대한 위약금을 또 내고 취소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리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비가 와도 손쉽게 갈 수 있는 실내 중심의 그런 여행지들을 준비를 했고요. 네. 또 비가 그치면 오히려 더 이제 비 온 날 다음에 가면은 좋은 그런 장소들을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늘 언제나 이제 문을 열고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어요. 실내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가능한 장소들이 어딜까 생각을 해봤는데 강소 관광지라고 해가지고 아직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잠재적으로 관광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네. 올해 한국관광공사가 지정을 한 곳인데 강소형 잠재 관광지로 지정한 곳 중에 그 세종시의 수목원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요? 네네. 세종시에 수목원이 있습니까? 그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오. 이게 그 2021년에 이제 그 잠재 관광지로 선정을 했는데 정식 개장은 작년 10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죠. 작년 10월이면 정말 네. 개장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뭐 더운 여름에 이게 따끈따끈이라는 표현 쓰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네, 그 정도로 정말 아직까지 잘 모르는 신생 수목원인데요. 그러네요. 여기가 그 도심 국내 유일 정말 도심 수목원이다 할 정도로 그리고 국립수목원으로서는 세 번째 문을 연 거예요. 국립수목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국립수목원은 여기가 처음인 거죠. 네. 우리 보통 그 지금까지 생겨난 국립수목원 보시면은 그 포천에 광릉숲 네. 국립수목원이 있고 아하. 그리고 경북 봉화에 가시면 백두대간 국립수목원이 있습니다. 근데 뭐 봉화 쪽도 뭐 청옥산이라든지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있고 이 포천의 광릉숲도 주변에 이제 산이 많이 있어요. 문보산이라든지 이런 산이 있는데 이 세종 그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청사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요. 세종 정부 청사. 옆에. 네. 정부 청사 바로 옆에 있어서 오가기도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여행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곳이고요. 도심형 수목원. 네네. 국내 최초의 이제 도심형 수목원으로 이제 광고 마케팅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내 공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가 제가 오늘 왜 세종수목원, 국립세종수목원을 가지고 왔냐. 실내 공간이 온실이 엄청 넓습니다. 아하. 네. 보통 그 축구장 크기로 많이 비교를 하는데 네. 여기가 그 온실이 큰 게 2개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계절 전시 온실이라고 여기가 축구장 한 90개 정도 크기.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되시려나요? 엄청 넓어요. 너무 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장이 아니고 딱 들어가면 일단 높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높이가 한 3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냥 이렇게 사각형의 정방형의 그런 딱딱한 모양이 아니고 무려 건물에도 이 온실 그 모양을 우리 붓꽃 꽃 중에 이제 붓꽃 모양을 그대로 본떠가지고 꽃잎이 이렇게 3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모양을 그대로 이제 본딴 투명 유리 온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 안에 가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32m 높이 전망대가 이 안에 이제 지중해 온실 그러니까 네. 꽃잎 모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꽃잎 3개 중에 하나가 지중해 온실이고 아하. 그 옆에가 이제 열대 온실이고 그래서 지중해 온실에서는 뭐 바오밥이나 올리브나 뭐 선인장 이런 식물들이 있고요. 열대 온실 가보시면은 이제 뭐 맹그로브나 이런 식충식물 이런
각각의 그런 기후대에 자라나는 식물들이 각각 나뉘어서 이제 전시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열대 전시온실 같은 경우에는 데크길이 한 5.5m 높이로 이렇게 있어서 마치 공중에서 이렇게 와. 내려다보듯이 어허. 식물들을 내려다보듯이 쭉 걸어 다니시면서 이 식물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그래서 열대 온실이니까 네. 그 나무들이 울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5.5m 높이에서 네네. 그 나무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습니다. 내려다 보면서 네네. 걸어갈 수 있는 데크길. 네네. 상상하니까 음. 오, 멋진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이미지를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게 딱 바로 진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꽃잎 모양의 뭔가 건물 자체도 굉장히 재미있고 5.5m 데크길이나 뭐 32m 높이 전망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음흠. 거리두기를 하시면서 뭔가 이런 식물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그 세 가지 꽃잎 중에 마지막 한 군데 이제 특별기획 전시관이라고 해가지고 제철 식물 같은 것들, 제철에 피는 꽃들 같은 거를 쭉 전시를 해놨고요. 그래서 실내 공간이 하나가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옆에 가시면은 그 희귀 특산식물 전시온실이 있어요. 네. 아까 붓꽃 모양의 그 사계절 전시온실이 이제 붓꽃 모양으로 딱 하나의 건물이 또 있고 제가 온실이 2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 중에 하나가 희귀 이 특산식물을 전시를 해놓은 건데 이것도 약간 건물 모양이 독특합니다. 저는 딱 보고 약간 그런 애벌레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 모양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희귀한 식물인데 딱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나는 식물 같은 거를 다 모아놨어요. 네. 그래서 물잔 위에 띄워진 나뭇잎 모양을 형상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애벌레가 이렇게 딱 엎어져 있는 그런 모양 같기도 하고 물잔 위에 띄어 있는 나뭇잎 같은 그런 건축 그런 미를 조금 보시면서 둘러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안에 이런 건물 외에도 이런 대온실 외에도 우리나라 그 전통 한국 전통 정원이라든지 분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20가지가 넘는 주제를 가지고 쭉 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네. 맑은 날 가셔도 보는 재미가 있고 뭐 비 오는 날 실내에서 보는 재미도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고요. 날씨에 구애받지 않겠네요. 네네. 예. 무엇보다 이제 뭐 이름 자체가 사계절 전시 온실이에요. 네. 우리나라의 이 국립수목원 중에 이렇게 사계절 내내 이 온실에서 뭔가 볼 수 있는 이런 곳들이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문을 연 세종식물원은 그런 재미가 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인원 제한을 하고 있어서 동시간대에 300명 정도로 입장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에서 미리 사전에 이제 예약을 하시면은 입장이 가능하고요. 사계절 온실 그 전시 해설 투어도 진행을 합니다. 식물 해설사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워낙 넓으니까 이 해설하시는 분이 운동화는 꼭 준비하고 오시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괜히 네. 저 구두 신고 가셨다가 이렇게 네. 돌아다니시다가 발 아프시겠어요. 워낙 네, 넓어서. 힐링하러 가셨다가 너무 피곤함만 이렇게 음. 얻어오실 수도 있으니까 운동화를 꼭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노약자 분들이나 아이 데리고 오시는 경우에 전기버스를 타고 이 투어를 다니실 수 있는 거북이 투어가 또 마련이 돼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시면은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하시고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요즘 같은 때에는 정말 거리두기를 잘 지켜야 되니까 뭐 그냥 가서 들어갈 수 있겠지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네, 마시고 꼭 낭패를 해보시고 네네. 그래서 예약하고 가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곳에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 정원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사실 뭐 실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옥상 정원 기네스북에 올라간 옥상 정원이 있다 그래서 이 실내 대온실 보러 가신 김에 이 옥상 정원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016년에 이미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어요. 왜 기네스북이냐? 옥상 정원인데 길이가 한 3.6km? 그래요? 오늘 제가 방송 말씀드리는 거 지금 우리 이명희 디제이님이 다 하나도 안 믿고 계신 것 아니 같은데. 제가 세종을 안 가봤어요. 네. 가봤었어야 되네. 이게 세종시가 참 사실은 여행지로서 뭔가 딱 마음 먹고 가기는 힘들긴 해요, 사실. 네, 여기가 뭐 그 충남 청양이랑 또 청옥 그쪽이랑 공주랑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곳인데다가 2016년, 뭐 2015년 당시만 해도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여행지로서는 좀 가기 조금 생각하기 쉽지 맞아요. 않은 장소인데 여기가 그래서 이제 이런 수목원이나 또 주변에 세종 호수공원도 같이 있고 그리고 정부 청사 위에 바로 이 옥상 정원이 있습니다. 그쵸? 네. 제가 그 사진은 봤어요. 아마 그 SNS나 네. 사진에서 이런 옥상 정원을 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밑에 있는 건물들이 정부 청사라는 사실은 많이들 모르세요. 정부 청사가 이제 저층에 위치해 있는 15개 있는 건물을 쭉 옥상을 다 이은 거예요, 정원으로. 네. 그래서 전체 길이는 이제 3.6km 정도 돼서 세상에서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긴 옥상 정원이다라고 해서 2016년 기네스북에 등재가 된 거고 실제로 가시면 그 중에 일부 구간만 걸어 다니실 수가 있거든요. 1.6km 정도 이제 오픈이 돼서 왜냐하면 청사에 계시는 분들도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한 방향이에요. 걸어가실 수 있는 게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6동으로 들어가셔서 1동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6동으로 딱 승강장에서 딱 내리면은 여기도 숲 해설사가 딱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옥상 정원에 있는 각종 식물에 대한 얘기를 쭉 들으면서 한 1.5km, 6km 정도를 걸으시다가 1동으로 다시 내려오시는 그런 구조인데 네. 여기 안에 그 이제 건축 얘기가 조금 재밌더라고요. 그 성곽 둘레를 돌면서 이 성 안팎의 그 경치를 보는 우리나라 전통의 순성놀이라는 이런 전통 놀이가 있는데 거기서 착안을 해서 건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성벽 개념으로 설계를 해서 이 옥상 정원을 걸어 다니는 게 마치 성벽 위를 걸어 다니는 느낌? 그런 거를 줄 수 있도록 설계를 이제 했다고 하고요. 무려 122만 본의 식물이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허브원도 있고 뭐 약용원도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그런 식물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한 방향을 쭉 걸을 때 한 1.67km 정도를 한 50분, 1시간 정도면은 걸어가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쉬엄쉬엄 천천히 한번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 그 세종청사 옥상 정원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런 어플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모바일로 사전 예약을 하셔도 좋고 현장에서도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여기도 이제 뭐 한 회당 50명에 한정해서 입장 인원을 제한을 한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네. 그 수목원을 예약하고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약하시는 김에 네. 여기도 한번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네네네. 예, 한번 그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세종을 사실 뭐 식물원 때문에 한번 가자라고 마음먹기는 힘든데 이런 멋진 식물원들이 여러 개 있는 데다가 주변에 또 세종 호수공원도 있고 네. 또 이제 원래는 8월에 여기가 이제 완공이 되는 그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국내 최초 그 걷기 전용 다리가 10월에 완공이 돼요. 근데 이 다리 모양이 되게 재밌는 게 머리에 이렇게 쓰는 화관처럼 동그란 모양인데 그 길이가 이제 동그란 모양의 다리 길이가 1446m. 세종이잖아요. 오, 네. 한글이 창제된 년이 그 1446년. 그래서 그 길이를 여기다가 아하. 이제 넣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446m짜리 국내 최초 걷기 전용 다리. 여기가 그 금강 위에 물 위에 이렇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완공이 10월로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세종 여행을 계획을 하실 때 여기까지 같이 넣어서 한번 계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커서 네. 하루에 다 가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게 정부청사 옥상에다가 바로 옆에 그 세종식물원이 바로 보여요. 다 붙어 있으니까 여기 가셨다가 뭐 맛집 한두 군데 이렇게 같이 둘러보시면은 여행 코스를 잡으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국립세종식물원 네. 가봤고요. 다음으로는 어디 가볼까요? 서울에 있는 곳인데 여기가 2019년에 그 개장을 한 식물원입니다. 근데 2019년 개장 당시에는 너무 긴 줄이 늘어서가지고 저도 한 1시간 정도 기다려서 들어갔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렇게 많이 기다리지는 않더라고요. 그 마곡에 있는 식물원인데 압니다. 네, 가봤습니다. 여기는 도심에 있다 보니까 네. 아주 자신감 있는 말투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양천구 마곡에 이제 위치해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온실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좀 커가지고 이 안에가 뭐 지중해관, 열대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나뉘어져 있고 스카이워크 같은 네, 것도 네. 위치해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가시면 좋은 게 이제 어린 식물학교 같은 게 있고 씨앗 도서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씨앗이나 식물에 대해서 아이들과 조금 앉아서 조금 재미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네. 분들은 한번 방문하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주변에 함께 가볼 만한 곳으로 이제 겸재정선미술관이 주변에 같이 있어요. 네. 이 식물원에 오시는 분들이 겸재정선미술관에 주차를 하시고 이제 들어오시는데 오신 김에 미술관도 보시고 또 옆에 있는 허준박물관까지 이렇게 서울식물원, 겸재정선미술관, 허준박물관 이렇게 묶어서 요금을 이제 받으시더라고요. 하루 오. 데이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건 몰랐네. 네, 여기 예. 가셨다가 뭐 주변에 양천 향교 가셔도 되고요. 이 마곡에 있는 서울식물원도 여의도공원의 2배 크기입니다. 뭐 도심 안에 있다고 해서 아주 정말 조그만한 그런 장소는 꽤 아니니까. 커요. 예. 근데 여기를 조금 넓은 데를 돌아다니시다가 많이 지치셨다. 그러면 사람 없는 데서 좀 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이제 옹기골 근린공원이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 주변에 테니스 치시는 테니스장이 있고 족구장이 있는데 이 위로 올라가시면은 조금 높은 둔덕의 메타세콰이어 숲길이 있어요. 근데 벤치도 마련이 돼 있고 네. 그래서 커피 한 잔 이렇게 들고 조용히 산책하기 좋은 여기가 서울식물원이랑 같이 묶어서 이렇게 여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네. 뭐 서울식물원은 그 실내 식물원도 너무너무 잘 돼 있고 여름철이면은 바깥에 네. 야외 그 공간도 굉장히 넓어서 그럴 것 이 같습니다. 실내외 공간을 다 둘러보시면 진짜 네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주신 곳들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니까 아주 푸릇푸릇하네요. 네. 근데 네. 그 비가 오면 가기 괜찮은, 비가 와도 뭐 상관없이 갈 수 있는 이런 네. 곳들을 소개해 주시는 것과 더불어서 네네네. 비 온 뒤에 또 가보면 너무 좋을 그렇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 얘기하셨거든요. 비가 사실 너무 많이 오면은 그때는 집을 떠나기가 좀 많이 어렵잖아요. 비가 딱 그치고 그 다음은 화창하게 맑게 갰을 때 가면 좋은 곳이 이제 폭포, 바로 폭포를 들 수 있는데 네. 뭐 제주에 있는 엉또폭포나 뭐 포천에 이제 뭐 비둘기낭 폭포 그리고 네, 네. 강화도의 함어동천 계곡 같은 경우에도 비 온 다음에 가면은 이 수량이 엄청나게 이제 많아져 있어서 많이 가물었던 곳이 굉장히 색다르게 변하는 풍경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엉또폭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런 절벽 안에 숨어 있다가 비가 오면 나타나는 폭포잖아요. 맞아요. 그 주변에 무인 카페도 같이 있어가지고 귤농장 안에 이런 무인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풍부해진 이 폭포물을 바라보는 그런 재미가 또 있고 포천 비둘기낭 같은 경우에도 원래 수량이 있긴 한데 여기는 비가 오면 또 그 굉장히 다른 풍경의 그런 풍경을 또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비둘기낭 폭포까지 함께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네. 자, 이렇게 비가 와도 갈 수 있는 곳, 비가 온 후에 또 가면 더 좋은 곳, 실내 식물원들 그리고 폭포까지 소개를 해주셔서 정말 마음까지도 푸릇푸릇해진 것 같은 느낌 네, 너무 받습니다. 그 집안에만 있게 답답하다 하실 때 안전하게 실내에서 거리두기를 하시면서 여행할 수 있는 곳으로 한번 계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 시티라이프 박찬은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